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축구토토 승무패 24회차에 들어온 EPL 라리가 14경기 현미경 분석 및 최종픽 공유로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승무패 23회차에서 1등 적중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이번 24회차로 1등 상금이 총 2번이 이월이 됐습니다. 약 13억 원의 1등 상금이 이월이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풋볼살롱의 현미경 분석을 기다려주고 계신데, 이번 24회차 같은 경우에는 국민조합인 프리미어리그와 라리가 조합으로 들어오는 만큼 상당히 5대5 아리까리한 경기들이 많기 때문에 풋볼살롱이 전해드리는 경기력, 현미경 분석을 잘 들어보시고, 최종픽 같은 경우에는 풋볼살롱의 최종픽을 그대로 따라가시는 것도 좋지만 제가 드리는 것이 정답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최종픽을 그대로 따라가시기보다는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나만의 이변픽 두세 개는 잡아 두셔야 고등수 적중에 가까워지실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프로토 11.8배 투폴 무자비 적중 내역은 풋볼살롱이 목요일 어제 풋볼살롱 멤버십 킹 등급 회원분들에게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해서 공유를 드린 프로토 적중 내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매 회차 풋볼살롱이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하는 양질의 프로토 조합픽을 공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풋볼살롱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수 있는 투폴 무자비 조합부터 이렇게 4.5배 주력 조합을 따로 구성을 해서 멤버십 킹 등급 회원분들에게 공유를 드리고 있고, 2무 조합뿐만 아니라 이렇게 3무 조합, 고배당 다폴더 조합도 풋볼살롱 멤버십 킹 등급 회원분들에게 공유를 드리기 때문에 이 프로토 조합도 취향껏 취사 선택을 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프로토 조합뿐만 아니라 풋볼살롱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풋볼살롱이 현미경 분석 동영상에서 전해드리는 승무패 조합픽 공통 최종픽보다 구매 금액과 폴더 수를 줄인 압축 추가 조합픽도 멤버십 킹 등급 회원분들에게 공유를 드리기 때문에 이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프로토 조합픽과 양질의 축구 승무패 추가 조합픽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프로토 6815배 대박 적중 내역은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 전용 네이버 카페에서 활동을 하시는 제야의 고수분의 적중 내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멤버십 전용 네이버 카페에는 제야의 고수분들이 약 2,000명가량 활동을 하고 계시고, 자신이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하는 프로토 로또픽 그리고 정배 주력 조합, 고배당 조합픽을 공유를 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공유픽이 실제 적중이 되면서 많은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 회원분들이 탑승을 하셔서 적중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계십니다. 매달 프로토 배당왕, 상금왕을 선정을 해서 상품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동기부여를 바탕으로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 전용 네이버 카페에서 활동을 하시는 제야의 고수분들이 이렇게 양질의 프로토 조합과 승무패 조합을 자발적으로 풋볼살롱 카페에만 독점적으로 공유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이렇게 제야의 고수분들의 다양한 프로토 승무패 조합픽을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하루에 299원, 한 달에 8,990원이라는 합리적이고 저렴한 비용으로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축구 승무패 프로토에서 최강의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풋볼살롱이 적극 추천을 드리는 토토부장 채널에서는 야구와 농구 시즌에 야구 승일패 그리고 농구 승호패 분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토부장 멤버십으로 가입을 하시면 야구와 농구 양질의 프로토 조합픽도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 풋볼살롱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축구뿐만 아니라 야구와 농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토토부장 채널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두시면 양질의 야구, 농구 분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승무패 24회차 현미경 분석 1부 첫 번째 경기는 뉴캐슬 대 토트넘의 경기입니다. 저는 승무패로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만 가져가실 분들은 무패 투폴을 추천드리면서 원정팀 토트넘 사이드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부상 자원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전 골키퍼 닉 포프가 지속적으로 부상으로 결정이 되고 있고 핵심 측면 수비수인 트리피어 선수까지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공격 자원 그리고 수비 자원들의 부상 이탈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나마 고무적인 것은 뉴캐슬이 올 시즌 홈 경기에서는 10승 3무 3패로 원정에서의 4승 2무 9패보다 확실히 홈발을 받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의 홈 어드밴티지, 홈발 랭킹을 나타낸 지표인데 뉴캐슬이 풀럼 다음으로 홈발을 두 번째로 많이 받는 팀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뉴캐슬의 홈 경기라는 점에서 충분히 홈발을 받을 수 있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지난 12월달 토트넘 원정을 떠나서 1대4로 대패를 당한 바 있기 때문에 이번 시즌 첫 맞대결에서는 토트넘이 먼저 웃었다고 보시면 되겠고 뉴캐슬은 그래도 최근에 측면 공격수 하비 반스 선수가 부상해서 돌아오면서 리그 3경기 2골 1도움을 기록을 하면서 부상 자원들의 공백을 어느 정도 메워주고 있고 알렉산더 이삭 그리고 앤서니 고든, 하비 반스 이 삼총사가 언제든 토트넘의 수비 뒷공간을 공략할 수 있는 뉴캐슬이라는 점에서 뉴캐슬도 충분히 승점을 노릴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직전 노팅엄과의 홈 경기에서 3대1 승리를 거뒀는데 이 토트넘은 확실히 원정에서 기복이 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홈에서 12승 4패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지만 원정에서는 6승 6무 3패로 올 시즌 거둔 무승부 6번이 모두 원정 경기에서 나왔을 정도로 원정에서는 이겨야 되는 경기도 비기면서 확실히 기복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프리미어리그 원정 경기 성적을 놓고 보면 토트넘이 1승 3무 2패로 상당히 부진한 원정 경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홈발을 세게 받는 뉴캐슬 원정에서 토트넘이 원정 기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이스 공격수 손흥민 선수가 최근에 8경기 3골 4도움 나쁘지 않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이 뉴캐슬 상대로는 리그 15경기에서 5골 4도움으로 9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순도 높은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는 손흥민 선수인데 뉴캐슬 상대로는 통산 프리미어리그 15경기 5골 4도움 9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공격수 히샬리송 선수가 무릎 부상으로 결장 중이고 이번 경기도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데 이 히샬리송 선수가 이번 시즌 뉴캐슬과의 첫 맞대결에서 2골로 맹활약을 했었던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히샬리송 선수가 빠지는 것은 토트넘에게는 조금은 아쉬울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양 팀의 역습 수비 지표인데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역습 실점이 6골로 두 번째로 많은 역습 실점을 당하고 있고 이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역습 실점이 딱 2골로 이 뉴캐슬보다 훨씬 더 적은 역습 실점을 당하고 있는데 이 토트넘과 뉴캐슬 양팀 모두 전방 압박을 빡세게 가져가는 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비 뒷공간이 노출이 되는 약점이 있는데 이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중앙 수비수 로메로와 반더벤 특히 반더벤이라는 중앙 수비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빠른 스피드를 지닌 수비수이기 때문에 이 토트넘이 수비 라인이 높은 것 치고는 수비 뒷공간을 반더벤 선수를 필두로 한 빠른 수비 자원들이 잘 커버를 해주면서 역습 실점도 2골로 최소화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반대로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주전 중앙 수비 자원들이 발이 느린 약점이 있고 더군다나 수비 쪽에서 전력 누수가 굉장히 심한 뉴캐슬이기 때문에 뉴캐슬이 홈에서 무리하게 압박 라인을 올리다가는 이 토트넘의 퀄리티 있는 역습 한방 특히나 손흥민 선수를 필두로 브레넌 존슨이나
티모 베르너 같은 빠른 측면 자원들을 앞세워서 뉴캐슬의 수비 뒷공간을 노리는 역습 한 방을 꽂아 넣을 수 있는 토트넘이기 때문에 이 뉴캐슬의 수비 뒷공간, 특히나 역습 수비 약점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뉴캐슬 같은 경우에도 올 시즌 역습 득점이 5골로 적지 않은 역습 득점을 기록을 하고 있고, 앤서니 고든, 하비 바스 같이 빠르게 수비 뒷공간을 파고들 수 있는 자원이 있기 때문에 토트넘의 수비 뒷공간을 공략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경기는 양팀 모두에게 기회가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그래도 전력 누수가 덜한 토트넘 사이드인 무패 투폴만 가져가려고 했는데,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홈발을 두 번째로 많이 받는 홈발을 받는 팀이고, 양팀 모두 올 시즌 전반적으로 무승부가 적다는 점,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맨유 다음으로 무승부가 적은 팀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승패로 빵꾸가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번 경기는 승리까지 마킹을 하면서 승무패로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대 지로나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승패로 가르면서 지로나 쪽 이변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올 시즌 성적만 놓고 보면 지로나가 3등,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4등이기 때문에 지로나의 승리를 노리는 것이 꼭 이변이라고 표현하기에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현재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쪽에 투표율이 상당히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지로나 사이드 이변 픽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미 지난 1월 지로나 원정에서 3대4 패배를 당한 바 있는 아틀레티코인데, 당시의 경기 내용을 살펴드리면 굉장히 5대5 경기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유율도 거의 5대5였고 지로나의 기대 득점이 2.42, 아틀레티코가 2.3이었을 정도로 양팀 모두 굉장히 5대5 경기 내용을 보여줬었는데, 이 지로나가 후반 극장골로 4대3으로 승리를 거뒀던 경기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의외로 팽팽한 경기 내용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로나 쪽 이변까지 한번 노려보는 이유는 결정적으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도르트문트와의 챔피언스리그 8강 홈 경기를 주중에 치렀기 때문에 체력적인 누수가 꽤 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아틀레티코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홈 경기에서 13승 1무 1패 극강의 홈 성적을 보여주면서 라리가 전체 홈 성적 2등을 달릴 정도로 홈발을 많이 받는 팀이기 때문에 아틀레티코가 무난하게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아틀레티코가 주중에 도르트문트와의 챔피언스리그 8강 경기를 치렀고, 이 지로나전 이후에 며칠 뒤에 또다시 도르트문트 원정을 떠나는 강행군 일정이기 때문에 이 챔피언스리그 8강을 고려한 로테이션이 어느 정도 가동이 된다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상당히 어려운 경기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올 시즌 주중에 챔피언스리그를 치른 다음에 주말 라리가 경기 성적이 4승 1무 3패로 상당히 기복이 있는 모습을 보여준 바 있기 때문에 확실히 주중에 챔피언스 리그를 치른 여파가 이번 지로나와의 홈 경기에서도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지난 1월 지로나 원정 당시에 혼자서 3골을 넣으면서 맹활약을 했었던 공격수 알바로 모라타 선수가 최근에 굉장히 부진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모든 대회 14경기에서 한 골에 그치고 있는 모라타 선수이기 때문에 이 지로나 상대로 3골로 좋은 기억이 있었던 모라타 선수의 골 감각이 떨어져 있는 것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게는 굉장히 악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지로나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원정 경기에서 4연패 수렁에 빠지면서 시즌 초반 상승세가 한풀 꺾인 것은 아쉽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주포 공격수 도보비크 선수가 직전 베티스전에서 2골을 넣으면서 최근에 좋지 못했던 골 감각을 회복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은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지로나는 직전 경기 경고 누적으로 결장이 됐었던 핵심 측면 공격수 사비우 선수까지 이번 경기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상대로 경쟁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지난 아틀레티코와의 1차전 맞대결에서 후반전 극장골을 뽑아냈던 이반 마르틴이라는 주전 미드필더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이 되는 것은 조금은 아쉽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라리가에서 두 번째로 역습이 강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7골 다음으로 현재 카운터 어택 역습에 의한 득점이 6골로 두 번째로 많은 것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이기 때문에 상대가 수비 뒷공간이 많이 노출이 된다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퀄리티는 역습에 실점을 하는 그림이 그려진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역습 실점이 5골로 현재 라리가에서 두 번째로 많은 역습 실점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로나의 수비 뒷공간을 아틀레티코가 효율적인 역습으로 공략하는 그림이 충분히 그려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최근에 지로나가 원정에서는 4연패 수렁에 빠지면서 1승 2무 4패 굉장히 좋지 못한 원정 기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라리가에서 두 번째로 뛰어난 홈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아틀레티코 상대로 상당히 어려운 경기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아틀레티코가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올 시즌 세트피스 득점력이 굉장히 아쉬운데, 이 세트피스 득점이 4골로 전체 최소 득점 3등을 달리고 있는 아틀레티코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은 아쉽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세트피스 실점이 3골로 두 번째로 적은 팀이기 때문에 이 세트피스 수비력은 상당히 좋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은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아틀레티코가 주중에 챔피언스리그 여파가 있다는 점, 그리고 지로나가 이미 올 시즌 첫 맞대결에서 4대3으로 승리를 거뒀던 매치라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충분히 지로나 사이드도 노려볼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경기는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브래드포드 대 셰필드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면서 셰필드 쪽 이변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어진 배당이나 액면가로 보자면 그래도 브래드포드의 무난한 승리가 그려지는 매치라고 볼 수 있겠지만, 먼저 양 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뒤통수가 쎄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셰필드 상대로 브렌트포드가 6경기에서 2무 4패 승리가 없고 셰필드 상대로 3연패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이미 지난 12월 셰필드 원정에서도 0대1로 패배를 당했던 브렌트포드이기 때문에 이 경기 충분히 셰필드가 천정 면모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양 팀의 올 시즌 첫 맞대결 데이터인데, 당시에 브렌트포드가 점유율을 60% 가져갔지만 오히려 기대 득점 면에서 셰필드가 0.81, 브렌트포드가 0.66, 슈팅 숫자 역시 9대 10으로 굉장히 5대 5 경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충분히 덜미가 잡힐 수 있는 천적 상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브래드포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핵심 공격수들이 모두 징계나 부상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지난 첫 맞대결 때보다는 확실히 화력적으로 향상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장기 부상으로 빠져 있었던 공격수 은베우모 선수가 최근에 부상에서 돌아오면서 4경기 만에 득점포를 직전 경기에서 가동을 했기 때문에 이 은베우모 선수가 활약을 해줄 가능성이 있는 브렌트포드이고, 최근에 공격수 위사 선수가 7경기 4골, 그리고 측면 수비수 레길론 선수 역시 아스톤 빌라전에서 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을 하면서 이 브렌트포드가 충분히 화력적으로는 셰필드를 압도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나 지난 12월 셰필드 원정에서 브렌트포드가 0대1로 패배를 당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당시에는 브렌트포드의 주전 공격수인 은베우모 선수와 아이반 토니 선수가 각각 부상과 징계로 결장이 됐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두 선수 모두 출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확실히 지난 맞대결 때보다는 브렌트포드가 한 수 위의 공격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브렌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9경기에서 4무 5패로 승리가 없고, 브렌트포드가 올 시즌 수비가 상당히 불안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그 32경기에서 58실점, 최다 실점 4등을 달리면서 굉장히 좋지 못한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고, 주전 중앙 수비수인 핀녹 선수와 벤미 선수가 부상으로 지속적으로 결장 중인 브렌트포드이기 때문에 가뜩이나 불안한 수비가 최근에 더욱더 흔들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충분히 리스크가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셰필드 같은 경우에는 직전 첼시와의 홈 경기에서도 2대2 무승부를 거두는 저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확실히 강등 버프를 최근에 조금은 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상 중이었던 공격수 아처 선수가 복귀전을 치렀고, 최근에 공격수 맥버니 선수가 리그 3경기 2골,
그리고 영입생 공격수인 브레레턴 선수 역시 7경기에서 4골을 넣어주면서 셰필드가 은근히 역습 상황에서 한 방을 보여줄 수 있는 공격자원들이 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중원 쪽에서는 구스타보 해머라는 선수가 플레이 메이킹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셰필드가 은근히 날카로운 역습 한 방을 보여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브렌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역습 실점이 5골로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세 번째로 많은 역습 실점을 당하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충분히 셰필드가 역습으로 재미를 보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양 팀의 점유율 지표인데 브렌트포드 같은 경우에도 평균 점유율이 43%로 상당히 낮은 팀이지만 이 셰필드 같은 경우에는 평균 점유율이 33.8%로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낮은 팀이고 꼴등 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홈팀 브렌트포드가 지난 1차전 맞대결 때와 마찬가지로 60% 이상의 점유율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데 이 브렌트포드 같은 경우에도 원래 점유율을 40%대로 낮게 가져가면서 이 롱볼을 통한 효율적인 축구를 구사를 할 때 위협적인 모습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오히려 브렌트포드가 홈에서 점유율을 60% 이상 가져가면서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 셰필드가 수비적으로 내려앉았을 때 내려앉은 수비를 뚫어냄에 있어서 브렌트포드가 은근히 고전할 수도 있는 전술적인 상성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셰필드가 또다시 천정 면모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원래는 승무패로 지으면서 셰필드의 승리까지 제가 노려보려고 했는데 제가 무승부로 한정을 짓는 이유는 현재 브렌트포드 역시 강등 버프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브렌트포드가 현재 승점이 29점으로 16등을 달리고 있는데 이 17등, 18등 노팅엄 루턴타운과 승점 차이가 딱 4점 차이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이 브렌트포드 역시 언제든 강등권으로 추락할 수 있는 승점이라는 점에서 이 브렌트포드 역시 셰필드 못지않은 강등 버프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그래도 주요 공격자들이 모두 돌아온 브렌트포드가 홈에서 패하지 않는 경기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번 경기는 브렌트포드의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셰필드 쪽 이변의 근거를 소개를 해드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셰필드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세트피스 실점이 13골로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네 번째로 많은 세트피스 실점을 당하고 있는 팀인데 이 브렌트포드가 기본적으로는 세트피스 공격력이 강한 팀으로 분류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브렌트포드가 세트피스 기대 득점은 14.48골로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세트피스 득점이 가장 많은 아스날의 12.40보다 오히려 세트피스 기대 득점 값은 더 높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브렌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실제 세트피스 득점이 8골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기대 득점 14.48골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세트피스 득점을 기록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브렌트포드가 올 시즌 세트피스 상황에서 골 결정력이 아쉽다고 보시면 되겠고 무엇보다 세트피스 상황에서 한 방을 보여줄 수 있는 중앙 수비수인 벤미 선수와 핀록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는 것 역시 이 브렌트포드가 자랑하는 세트피스 골 결정력을 떨어뜨리는 요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 역시 세트피스 수비에 약점이 있는 셰필드 입장으로서는 충분히 호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번리 대 브라이튼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승패로 가르면서 번리 쪽 이변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올 시즌 첫 맞대결 브라이튼 원정에서 1대1 무승부 이변을 연출한 바 있는 번리이고 최근에 브라이튼 상대로 5경기 1승 3무 1패 굉장히 팽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번리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충분히 승점을 노려볼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번리가 최근에 프리미어리그 5경기 기준으로 1승 3무 1패를 거두면서 쉽게 패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올 시즌 원정 기복이 있는 브라이튼 입장으로서는 이 번리 원정이 상당히 껄끄러울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직전 아스날과의 홈 경기에서 0대3 패배를 당했고 최근에 프리미어리그 원정 경기 10경기에서 1승 3무 6패로 상당히 부진한 원정 성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번리 원정에서도 기복이 심한 경기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양 팀의 골 결정력인데 오히려 브라이튼이 기대 득점 대비 마이너스 5.19골로 마이너스 2.79골인 번리보다 골 결정력이 안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양팀의 절대적인 득점을 비교해 보면 브라이튼이 47골, 번리가 31골로 브라이튼이 훨씬 더 많은 골을 넣고 있지만 어쨌든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도 기대 득점 52.19골에 5.19골이 미치지 못하는 47골에 그치고 있다는 점에서 확실히 브라이튼이 보여주는 경기력 대비해서 골 결정력이 상당히 아쉽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리그 2경기에서 무득점에 그치고 있는 브라이튼이고 최근에 부상에서 돌아온 공격수 페드로 선수 역시 2경기에서 무득점 침묵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핵심 측면 공격수인 솔리마치와 미토마 카오루가 부상으로 빠져있는 브라이튼이 또다시 경기는 주도하는데 득점에 실패를 하면서 번리에게 덜미가 잡히는 그림도 충분히 그려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양 팀이 올 시즌 첫 맞대결에서 1대1로 비겼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당시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브라이튼이 홈에서 점유율을 무려 72% 가져가면서 슈팅 숫자 역시 29대 6, 기대 득점 역시 2.78대 0.56으로 압도적인 경기 내용을 보여줬지만 결과는 1대1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 브라이튼이 이번 경기 또다시 골 결정력 난조에 시달리게 된다면 번리에게 덜미가 잡힐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번리가 주전 중앙수비수인 오셰이 선수가 퇴장 징계로 결정이 되는데 이 선수가 중앙수비수임에도 불구하고 올 시즌 리그에서 2골 4도움 6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려주면서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했었던 수비 자원인데 이 번리의 오셰이 선수가 퇴장 징계로 이번 경기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번 브라이튼전의 수비 공백이 불가피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전히 번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승점 19점으로 19등을 달리고 있고 17위, 18위 노팅엄, 루턴타운의 승점이 6점이 뒤져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경기 승점 1점, 무승부보다는 승점 3점을 노리는 적극적인 운영을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무승부보다는 승패로 한번 갈라보고 싶은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카운터 어택, 역습에 의한 실점이 6골로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역습 실점이 두 번째로 많은 팀인데 이 번리라는 팀은 역습 공격이 강한 팀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번리가 역습에 의한 득점이 딱 한 골로 역습 공격보다는 아래에서부터 차근차근 만들어가는 지공 플레이를 선호하는 팀이기 때문에 역습 수비에 약점이 있는 브라이튼 입장으로서는 번리의 공격 스타일이 역습보다는 지공을 선호한다는 점은 확실히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브라이튼이 최근에 원정에서는 상당히 좋지 못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원정에서의 특유의 기복이 나와준다면 번리에게 덜미가 잡힐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역습에 의한 하이 턴오버 그리고 그 하이 턴오버를 득점으로 연결한 횟수가 무려 7골로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세 번째로 많은 팀이기 때문에 이 번리라는 팀은 기본적으로 콤파니 감독 체제에서 자신들의 진영에서 패스를 돌리다가 상대의 전방 압박에 공을 허무하게 빼앗기면서 실점을 하는 장면이 종종 있는 팀이기 때문에 전방 압박에 의한 득점이 7골로 세 번째로 많은 브라이튼 입장으로서는 번리를 상대로 번리가 패스를 돌릴 때 강력한 전방 압박을 구사를 해서 공을 빼앗을 수 있다면 의외로 손쉽게 득점을 하면서 브라이튼이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4번 경기는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는 노팅엄 대 울버햄튼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과감하게 노팅엄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개인적으로 승무패가 모두 보이는 경기인데 투폴 추천으로는 승패를 추천드리면서 저는 노팅엄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승점이 삭감이 되면서 여전히 강등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강등 버프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이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순위가 11위로 사실상 강등 걱정이 없는 순위이기 때문에 이 동기부여적인 측면에서 확실히 노팅엄이 한 수 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울버햄튼 상대로 공식 결과 3연속 무승부를 거두고 있는 노팅엄이기 때문에 이 울버햄튼 상대로 쉽게 패할 것 같지 않은 매치라고 보여지고 4연속 무승부보다는 그래도 이 노팅엄의 승리 쪽으로 제가 가는 이유는 이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프리미어리그에서 웨스트햄 다음으로 카운터 어택 역습 공격이 강한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노팅엄 포레스트가 역습에 의한 득점이 8골로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두 번째로 많은 역습 득점을 보여주는 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선수비 후 역습 구도에서 상당히 강점을 보이는 것이 바로 노팅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노팅엄과 마찬가지로 울버햄튼 역시 역습 한 방이 좋은 팀이고 울버햄튼 역시 선수비 후 역습을 취했을 때 강점을 보이는데 이 울버햄튼이 경기가 상당히 안 풀리는 케이스가 뭐냐면 자신들이 점유율을 높게 가져갔을 때 경기가 풀리지 않는 구도가 많이 형성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직전 경기였던 웨스트햄과의 홈 경기에서 이렇게 울버햄튼이 오히려 점유율을 58%를 가져가면서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했지만 스코어는 1대2로 웨스트햄에게 역전패를 당했던 울버햄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보시는 것은 노팅엄과의 올 시즌 1차전 맞대결에서 통계인데 울버햄튼이 당시에 점유율을 무려 68% 가져가면서 상당히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했지만 스코어는 1대1 무승부가 나왔었기 때문에 확실히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오히려 점유율을 높게 가져갔을 때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했을 때 상당히 고전하는 모습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경기 역시 그러한 구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평균 점유율이 40%로 울버햄튼의 48.1%보다 훨씬 더 낮은 평균 점유율을 보여주는 팀이기 때문에 이 경기도 구조적으로 봤을 때 울버햄튼이 오히려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면서 노팅엄이 자신들의 강점인 선수비 후 역습 구도를 만들어낸다면 충분히 노팅엄의 강점인 역습이 발현이 되면서 좋은 경기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공격수 크리스 우드 선수가 리그 4경기 연속골을 넣어주면서 절정의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핵심 공격 자원인 네투 선수와 황희찬 선수가 부상 여파로 빠져있는 울버햄튼보다도 노팅엄 쪽의 골 결정력이 기대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울버햄튼이 최근에 핵심 공격수 쿠냐 선수가 부상해서 돌아왔지만 두 경기 무득점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공격 자원들의 컨디션도 노팅엄이 좀 더 좋아 보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울버햄튼의 승리까지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이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수비적으로 세트피스 실점이 프리미어리그에서 20골로 가장 많은 세트피스 실점을 당하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세트피스 득점이 12골로 상당히 많은 울버햄튼 입장으로서는 세트피스로도 충분히 재미를 볼 수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울버햄튼 역시 충분히 승리를 노릴 수 있는 경기이고 이 경기에서 만약에 울버햄튼이 주포 공격수 황희찬 선수가 깜짝 복귀가 된다면 최전방에서 골 결정력이 살아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강등을 피하기 위해서 승점 3점을 따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노팅엄이 홈에서 울버햄튼보다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면서 노팅엄이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자신들의 강점인 선수비 후 역습 구도가 나오지 않으면서 오히려 울버햄튼이 자신들의 강점인 역습을 취할 수 있는 구도가 형성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어떤 팀이 주도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승패의 유불리가 갈린다는 점에서 투폴 추천으로는 승패를 추천드리면서 5번 경기는 노팅엄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는 라요 대 헤타페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과감하게 라요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승무,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양팀의 무자비 성향을 고려했을 때 배당적으로 봤을 때도 단통 무승부가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보여졌는데 제가 라요의 단통 승리로 가는 이유는 이 경기 심판이 굉장히 쎄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소개를 해드릴 때 냅다페 축구라고 말씀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만큼 거친 축구를 구사를 하면서 파울이 상당히 많은 팀이고 올 시즌 라리가에서 레드카드와 옐로카드를 가장 많이 수집하고 있는 것이 바로 헤타페이기 때문에 헤타페 경기는 항상 제가 주심을 잘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공교롭게도 이번 시즌 첫 맞대결에서 헤타페가 홈에서 3명이나 퇴장을 당했었는데 이 라이오전에서 3명이 퇴장을 당하면서 올 시즌 1차전 맞대결에서 0대2로 패배를 당했던 헤타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번 경기 주심이 다름 아닌 지난 라이오와의 1차전 맞대결에서 헤타페에게 3장의 레드카드를 뽑았던 그 주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호르헤 피게로와 주심의 데이터인데 올 시즌 이 주심이 라리가에서 6장의 레드카드를 뽑으면서 두 번째로 많은 레드카드를 뽑고 있고 특히나 그 6장 중에서 무려 3장을 지난 헤타페 대 라요 경기에서 헤타페 선수들에게 3장의 레드카드를 뽑았던 그 주심이 이번 라요 대 헤타페 경기에 또 주심을 보기 때문에 헤타페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심판 배정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지난 경기에서 헤타페에게만 3장의 레드카드를 뽑았기 때문에 이 피게로와 주심이 또다시 헤타페에게 퇴장을 줄 가능성은 떨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항상 보면은 사대가 맞지 않는 심판을 만나면 경기가 꼬이는 양상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축구이고 최근에 라요만 만나면 2번 연속 퇴장자가 나왔다는 점 올 시즌 1차전 라요와의 맞대결에서 3장의 레드카드를 줬었던 그 심판이 또다시 이번 경기 주심을 본다는 점에서 헤타페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껄끄러운 심판 배정이기 때문에 이 경기도 헤타페가 원정에서 거친 축구, 냅다페 축구를 시전을 했다가는 퇴장을 당하면서 라요가 손쉽게 승리를 거두는 그림도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상대 전적을 보더라도 헤타페 상대로는 5경기 에서 2승 3무 무패에 강했던 라요이기 때문에 이 라요가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무엇보다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홈에서는 8승 4무 3패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원정에서는 실점이 2배 이상 증가가 되면서 원정에서 1승 7무 7패 상당히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헤타페 특유의 원정 기복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무엇보다 최근에 헤타페가 올 시즌 리그 15골을 넣으면서 절정의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었던 마요랄이라는 에이스 공격수가 최근에 부상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골 결정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헤타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헤타페가 직전 세비야와의 경기에서 0대1로 패배를 당했을 때의 데이터인데 당시에 헤타페가 점유율 67%, 슈팅 18개, 기대 득점 1.63을 기록을 했지만 무득점에 그쳤기 때문에 확실히 헤타페가 주포 공격수 마요랄 선수의 부상 공백에 따른 골 결정력 저하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헤타페의 에이스 공격수 마요랄 선수의 부상 결장 그리고 헤타페의 원정 기복 그리고 지난 라요와의 1차전 맞대결 홈경기에서 0대2로 패배를 당했을 때 헤타페에게 무려 3장의 레드카드를 뽑았던 피게로와 주심이 이번 경기 또다시 주심을 본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이 라요 쪽으로 근소하게 기우는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동기부여적인 측면에서도 현재 라요 같은 경우에는 승점이 30점으로 16등을 달리고 있는데 17등 셀타비고 그리고 18등 강등권 카디스와 승점 차이가 얼마 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1부 리그 잔류를 확정을 짓지 못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반대로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순위가 11등으로 강등을 걱정할 승점은 아니고 그렇다고 유럽대항전 티켓을 노리기에는 승점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상당히 애매한 동기부여의 승점이라는 점에서 이 경기는 여러모로 라요가 해볼 만한 요소가 많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6번 경기는 국민픽인 무승부를 버리고 과감하게 라요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미경 분석 일부 마지막 경기는 7번 경기로 들어온 본머스 대 맨유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과감하게 단통 무승부로 가면서 본머스 쪽 이변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올 시즌 첫 맞대결에서 본머스가 맨유 원정에서 무려 3대0 대승을 거뒀던 매치업인데 현재 원정 맨유에게 투표율이 너무나 몰린 느낌이 있고 최근에 본머스가 보여주는 경기력을 고려한다면 현재 배당 자체도 본머스 쪽이 정배당을 책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충분히 맨유가 통수를 칠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아쉬운 것은 핵심 측면 자원들인 세메뇨와 테버니어 선수가 모두 부상 여파가 있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세메뇨와 테버니어 선수가 결정이 된다면 본머스가 자랑하는 측면 공격력이 굉장히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본머스가 주포 공격수 솔랑케 선수가 최근에 2경기 무득점 주춤하고 있지만 그래도 올 시즌 맨유와의 첫 맞대결에서 솔랑케 선수가 득점을 기록한 바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골 결정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맨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리버풀과의 홈 경기에서 2대2 무승부를 거두면서 확실히 경기력 자체는 나쁘지가 않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전히 수비 쪽에서 부상 자원들이 꽤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프리미어리그 6경기에서는 1승 2무 3패에 딱 1승밖에 없었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상당히 분위기 자체가 좋지 못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맨유가 주포 공격수 호일런 선수가 최근에 모든 대회 4경기에서 무득점으로 주춤하고 있는 점 역시 리스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역습에 의한 득점이 4골로 굉장히 좋은 역습 공격력을 보여주는 팀인데 맨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테나흐 감독 체제에서 전방 압박을 병행을 하는 팀이라는 점에서 역습에 의한 실점이 5골로 3번째로 많기 때문에 본머스가 충분히 수비 뒷공간을 역습으로 공략하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은 양팀의 세트피스 공격력인데 맨유가 세트피스 득점이 7골, 본머스가 세트피스 득점이 10골로 오히려 본머스가 세트피스 공격력이 더 뛰어난 점이 있고 세트피스 실점 면에서도 맨유가 세트피스 실점이 12골, 본머스가 세트피스 실점이 10골이기 때문에 이 세트피스 공수 양면에서도 본머스가 근소한 우위를 가져가고 있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양팀의 1차전 맞대결 결과를 고려해 봤을 때 맨유 쪽으로 투표율이 지나치게 몰린 느낌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가 양팀의 1차전 맞대결 통계인데 당시에 맨유가 점유율을 69%나 가져가면서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했지만 기대 득점 면에서는 오히려 1.48골을 기록한 본머스가 1.16을 기록한 맨유보다 앞서면서 3대0 완승을 거뒀던 매치업이기 때문에 이 경기도 맨유가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하겠지만 본머스가 자랑하는 퀄리티 있는 전방 압박 그리고 솔랑케 선수를 앞세운 골 결정력을 고려를 한다면 이 경기는 본머스가 쉽게 패할 것 같지 않은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맨유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무승부가 딱 4번으로 프리미어리그에서 무승부가 가장 적은 팀이고 패턴적으로 봤을 때도 올 시즌 리그 2연속 무승부가 없었기 때문에 원래는 무승부를 배제하고 승패로 가려다가 폴더스가 부족해서 단통으로 이변을 노릴 거라면 그래도 무승부로 후려칠 수 있는 경기가 이 7번 경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7번 경기 본머스 대 맨유는 과감하게 단통 무승부로 가면서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13억 원이 이월된 축구토토 승무패 24회차 현미경 분석 1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7경기는 2부에서 다뤄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